안녕하세요 여러분. 내리실 역은 삼랑진역입니다. 작가 오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밌게 읽었던 책 한 권을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얘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의 책은 이석재 작가님의 영화로 만나는 우리들의 슈퍼스타. 이석재 작가님은요, 사실 MBC 스포츠 PD입니다. PD. PD님께서 직접 스포츠에 대한 얘기를 영화와 함께 엮어서 책을 쓰셨는데 저는 상당히 재밌게 읽었어요. 일단 제가 스포츠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용도 상당히 괜찮았고, 여기에 이제 소개된 영화도 저는 한 편을 이제 보게 됐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고요. 햇살 장난 아니죠? 네, 저 이제 거실에서 또 이 햇살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제가 준비한, 제가 좋아하는 호두과자. 호두과자는 냉동 호두과자를 사서 에어프라이어에 돌립니다.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하고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커피, 빠질 수 없죠. 커피 한 잔과 호두과자를 씹으며 한번 요 이석재 작가님의 영화로 만나는 우리들의 슈퍼스타 얘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이렇게 책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기지 못해도 괜찮아 라는 메시지와 함께 책 표지가 라카룸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석재 작가님이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책을 낼 때도 이석재 작가님한테 책을 보내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책을 서로 교환해서 선물하게 됐고, 어떻게 이 이석재 작가님을 알게 됐냐면 브런치 스토리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글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스포츠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재밌게 적어 놓으셔서 제가 팔로우를 하고 또 인친으로 이어지면서 서로 이렇게 간간히 메시지를 보내고 이렇게 책을 또 나누게 된 그런 인연이 됐습니다. 자, 여기 이석재 작가님 프로필을 보여드리면 브런치 스토리 작가, 미친 PD입니다. 정말 저는 이 책 보면서 스포츠에 정말 미친 분이다, 그러지 않으면 이 정도의 책을 쓰기 힘들다라고 느꼈습니다. 프로야구 원년 개막전, 이 정도의 말로 홈런을 보며 MBC 총령이 미쳐버린 스포츠 마니아. 스포츠 MBC 총령 옛날 생각나네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무려 한강님 아시죠? 한강 작가님. 한강 작가님과 동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님과 같은 학교, 같은 과를 졸업하셨고요. 그래서 그런지 일단 필력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포츠 PD님에도 불구하고 작가에 못지않은, 물론 이제 책을 내셨고 활동을 하시니까 작가님이시지만 필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MBC 출발 비디오 여행부터 아주 만들어 오신 작품들이 다들 우리가 알만한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방송도 출연하십니다. 지금 베이스볼 투나잇, 지금 웰컴 투 스포츠에 저는 자주 봬요. 저도 그 스포츠, 웰컴 투 스포츠를 종종 보는데 거기에 출연하셔서 많은 거기 나오시는 게스트분들과 아주 열전을 벌이십니다. 자, 이런 화려한 경력과 또 필력을 갖고 계신 이석재 PD님의 글이라는 거, 영화로 만나는 우리들의 슈퍼스타, 한번 만나보도록 해요. 이 책의 목차를 잠깐 보면 1부는 야구와 영화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야구를 소재로 한 영화들을 이제 풀어내면서 그 영화와 관련된 야구 스타들, 그리고 그 야구계의 스토리,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담아 두셨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았고요. 야구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놀라웠던, 예,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2부는요, 이제 영화와 스포츠를 주제로 한 영화 얘기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알리의 얘기, 마라도나, 그리고 뭐 김득구 선수, 뭐 비운의 스타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리아 탁구 단일팀, 그 스토리까지 정말 꽉 채워서 우리가 좀 재밌게 흥미롭게 알만한 그런 스토리들을 상당히 잘 꾸며놨습니다. 다 재밌게 봤지만 저는 특히 감명 깊게 좀 더 재밌게 읽었던 부분은 영화 머니볼을 다룬 내용입니다. 사실 머니볼이 재밌다는 건 저 들었었는데 영화를 실제로 보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영화를 봤어요. 넷플릭스에서 찾아서 이제 보게 된 이런 계기가 됐는데, 사실 이 책이 다른 것보다 저는 야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재밌었어요. 뭐 요즘 야구 팬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야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사실들과 흥미로운 부분들, 그래서 이 영화를 다시 찾아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 머니볼의 그 주제가 뭐냐면, 예전에 아시죠? 남궁민 배우님이 이제 주연하셨던 스토브리그라는 영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구 선수 출신이 아닌 비선수 출신인 단장이죠, 단장이 오는데, 그 비선수라는 이유만으로 선수들이 상당히 이제 무시를 하고, 그리고 이 머니볼에 나오는 주연을 누가 했냐면 브래드 피트가 그 주연을 했습니다. 실존 인물인데, 실존 인물을 이제 브래드 피트가 연기를 한 거죠. 그래서 되게 감명 깊었던 게, 그 비선수 출신이라서 가능했던 야구를 만들었다. 뭐였냐면 데이터 야구죠. 근데 지금 우리 현대 야구가 데이터 야구가 됐잖아요. 정말 그 데이터가 또 잘 들어맞기도 하고요. 그 머니볼 이 주연인 단장이 있기 전에는 사실 그냥 감야구였어요. 감야구. 그냥 감으로 하는 야구. 선수를 이제 뽑을 때도 그냥 친분이나 그런 감으로 이제 뽑아왔던 이 머니볼에서 나온 이 인물이 그 판도를 완전 뒤집어 버리죠. 그래서 물론 사실 우승까지 못합니다. 그 데이터 야구를 시도를 해서 우승까지 못하지만 거의 뭐 마냥 꼴찌였던 팀을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을 시키고,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은 해요. 근데 월드 시리즈에서 물론 무너집니다만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빌리빈 단장의 이제 얘기인데, 무지했던 야구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진 현대 야구에 그대로 접목이 되고 있는 데이터 야구를 창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리빈 단장은.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책을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니볼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머니볼이라는 영화가 상당히 오래됐죠. 2011년 영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영화도. 그 브래드 피트의 연기는 정말 살아있다. 살아있었고, 물론 스토브리그에서 남궁민 배우님도 상당히 괜찮았죠. 이 두 개를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같이 보시면 약간의 차이도 있고 나름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루게릭이라는 선수, 사실 잘 몰랐어요. 저도 뭐 야구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 루게릭 병이 이 루게릭이라는 야구 선수의 이름에서 따온 것, 뭐 이런 것도 잘 몰랐고요. 그리고 감사용이 있죠. 산미 슈퍼스타즈. 슈퍼스타 감사용이라는 영화를 예전에 봤습니다. 근데 이 책을 통해서 보니까 더 안타깝더라고요. 그 감사용이라는 야구 열정이 넘치는 사람의
그 도전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스포츠라는 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재밌게 만들어주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뉴스를 보다 보면 마지막에 스포츠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쫙 보다가 막 머리가 아파. 근데 스포츠 뉴스가 나오면 다시 머리가 맑아져요. 왜 그러냐면 가장 솔직한 게 스포츠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가끔씩 불미스러운 사고는 생기죠. 승부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지만 그걸 차치하고 그냥 우리가 승부를 이제 버리고 하나에 집중해서 그냥 순수하게 다가서는 것들. 뉴스에서 나오는 것 치고는 가장 순수하게 볼 수 있는 게 스포츠 뉴스가 아닌가 싶어요. 다른 것들 보면 짜증나잖아요. 이런저런 사건 사고 너무 많고 살기가 너무 팍팍하다 이런 생각이 들는데 딱 스포츠가 나오면 물론 저도 지면 속상하죠. 근데 지든 이기든 그걸 떠나서 그걸 보면서 막 분노하거나 화가 나지 않잖아요. 그냥 이 선수들이 그 경기를 위해서 하나만을 위해 집중하고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결과가 나오고 내가 한 만큼에 대한 그대로의 결과가 드러나고 그래서 정말 스포츠는 솔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건 승패보다는 그냥 땀의 결실인 것 같아요. 땀 흘리고 그 이후에 찾아오는 그런 후련함. 물론 프로 선수들이야 승패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 같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스포츠를 할 때는 그냥 그렇게 즐기는 마음 그랬으면 좋겠는데 참 쉽지 않죠. 특히 골프 같은 거 보세요. 치면 칠수록 화가 나잖아요. 그죠? 왜 가만히 있는 곡을 못 쳐? 그러면서 분노를 합니다. 스트레스 풀러 와서 스트레스를 받아오죠. 저도 그래요. 저라고 작가라고 해서 화가 안 나겠어요? 납니다.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짜증이 나요. 골프채를 막 부러뜨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또 인생에 있어서 골프 좀 안 쳐진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잘못되거나 엄청 큰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좀 읽으면서 그리고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포츠라는 게 내가 즐기면서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서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거나 화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여기 선수들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시련을 겪습니다. 근데 그 시련을 겪는 선수들이 좌절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하물며 선수들도 그러는데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취미로 하는 스포츠를 그렇게 막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물론 잘하면 좋죠. 남들보다 잘하면 좋지. 근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의 원래의 그 일반 생활체육의 목표는 사실 건강과 즐거움이잖아요. 그 두 개를 다 해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 되치죠? 기분 나쁘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스포츠를 즐기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게 요즘 스포츠를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사실 많지는 않다는 거죠. 특히 영화는 거의 전멸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스포츠 주제로 한 게 많았는데 사실 그게 흥행에 실패를 해서인지 흥행의 그런 성공률이 낮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많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스포츠를 주제로 해서 만든 그런 만화 같은 것들도 요새 많이 안 나오죠. 예전에 라떼는 슬램덩크 어마어마했잖아요. 슬램덩크. 그리고
뭐 야구 만화 엄청났죠. 옛날에 막 강속구 막 어마어마하게 던지고 막 공 받으면 막 뒤로 밀려나고 막 축구도 상당히 많았어요. 예전에는 축구 만화도 많았고 만화책도 많았고요. 근데 요즘에 보면 웹툰을 저는 뭐 종종 보는데 웹툰에도 스포츠를 주제로 한 거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저도 아쉽습니다. 왜 이렇게 스포츠를 주제로 한 영상 작품이나 이런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사라졌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좀 다시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 작가님들께서 스포츠를 주제로 해서 또 박진감 넘치는 그런 얘기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말 슬램덩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엄청나죠. 지금도 영화관에서 다시 개봉을 했었고, 그리고 만화책도 수집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옛날 슬램덩크 그 원본 옛날 그 만화책 같은 경우는 정말 비싸게 팔리죠. 그래서 저는 스포츠라는 건 계속해서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남북 단일팀이 결성이 됐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순간들도 스포츠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우생순 같은 것도 보면 엄청나게 거의 기적 같은 그런 신화를 썼죠. 우리나라가 사실 인구가 되게 적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도 이렇게 스포츠 사실 강국이죠. 강국이에요. 올림픽 해도 우리가 거의 탑 10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기록을 보유하거나 그런 압도적인 선수들이 상당히 많죠. 특히 뭐 김연아 선수, 뭐 박태환 선수부터 해서 예전에 그런 박세리 선수 이런 레전드 선수들이 보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리고 지금도 그분들을 따라서 그 키즈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계속해서 스포츠 강국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좀 안타까운 것들은 있죠. 우리가 한때는 투수 강국이었어요. 야구에서 보면. 그래서 뭐 WBC나 이런 국제 야구 대회 나가면 정말 든든했습니다. 안심하고 봤어요. 뭐 박찬호 선수 나오죠. 그다음에 봉중근, 뭐 김선우, 김병현, 그다음에 뭐 너무 많아. 쭉쭉쭉 나오면 뭐 이제 다 끝내겠네. 쟤네들 못 쳐. 박찬호 공 못 쳐. 이런 안도감이 상당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뭐 아시안 게임도 금메달을 땄고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땄고 뭐 또 이승엽 선수가 나오면 한 개 넘겨주겠지. 이대호 선수 나오면 또 해주겠지. 뭐 이런 뭔가의 보증수표 같은 그런 야구가 한국 야구였는데 요즘은 좀 안타까운 게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투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턴지 갑자기 그 메이저리그에 한국 투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요즘 야구를 바라보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거든요. 얼마 전에 한일전도 평가전을 했었고 그냥 계속 불안해요. 이길 거라는 자신감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도쿄올림픽 때 야구를 보면 정말 엉망이었죠. 선수들 물론 열심히 했지만 그 이스라엘이나 도미니카 공화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결코 우리나라보다 저는 야구 강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 랭킹도 야구로는 지금 4위인데 많이 밀려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팀들한테도 이제 뭐 지기도 하고 또 대만한테도 이제 지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국제야구 경기를 보면 계속 불안합니다. 맞을 것 같아, 못 칠 것 같아. 자꾸 이런 마음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다시 많이 부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투수 왕국, 투수 강국으로 좀 그런 이제 좋은 투수들을 보유한 그런 야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도 사실 우리가 이런 야구 인프라도 좀 좋은 편은 아니고, 일본에 비하면. 그리고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은 인프라를 많이 갖춘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스포츠 강국으로 나아간 거 보면 옛날부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88 서울 올림픽이 가장 저는 컸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 올림픽을 한국에서 유치를 하면서 우리가 그때 이제 개최국으로서 좋은 성적을 내자고 많이 붐업을 좀 시킨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88 서울 올림픽 때 세상에 4위를 합니다. 4위. 네? 물론 개최국의 어떤 홈 어드밴티지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작은 나라가 국제 전 세계인들의 세계 최고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금메달을 그만큼 따서 세계 4위의 업적을 남겼다는 거는 저는 그래도 자랑할 만한 일이라 생각을 해요. 한일 월드컵도 4강까지 갔었죠. 네, 또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언제쯤 열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 그런 국제 올림픽, 하계 올림픽을 좀 개최를 해서 더 우리가 또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고, 스포츠는 항상 감동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즐겨서 봤는데 정말 마음 졸이면서 보기도 하고요. 뭐 올림픽 같은 거는 시간 얼마 안 남았을 때 뭐 유도 경기나 레슬링 같은 거 보면 한 번만 넘겨줘, 이런 것들이 정말 밤을 새게 만들고, 그런 게 스포츠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설레고 있어요. 좀 있으면 카타르 월드컵 열리죠. 저는 이렇게 매 시즌마다 국제 그 스포츠 대회가 있으면 정말 설렙니다. 너무 좋아요. 그게 1년에 하나의 낙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그 국제 대회에 있는 동안 전 경기를 거의 다 보거든요. 뭐 올림픽, 아시안 게임, 동계 올림픽, 동계 아시안 게임, 월드컵, 그리고 뭐 아시안컵, 그다음에 뭐 WBC, 뭐 이런 것들을, 뭐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 뭐 탁구도 그렇고 다 봐요. 전 스포츠를 잘 안 가리거든요. 자, 영화로 만나는 우리들의 슈퍼스타 이석재 PD님이시자 이석재 작가님이 쓰신 영화로 만나는 우리들의 슈퍼스타.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포츠 모르시더라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읽어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저처럼 해보시면 정말 이 책의 재미가 더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스포츠 많이 사랑하시고요. 저도 스포츠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포츠를 소재로 한 책도, 영화도 많이 보시면서 스포츠의 진정한 묘미를 다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초 제 신간 소설 삼문동 봉주르 아파트, 삼문동 봉주르 아파트예요. 삼문동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궁금하시다면 12월 초에 제 소설 출판되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소설이 나오면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통하도록 할게요.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조태구알 아시죠? 조태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이상 내리실역은 삼랑진역입니다. 작가 오소였습니다.